자, 30g이니까 제일 비쌌던 때로 해서 168,500원 곱하기 30. 보이시나요? 500만 원입니다. 500만 원. 금이 장중 가장 비쌌던 때 가격이 500만 원인데 홈쇼핑에서는 600만 원 넘게 팔고 있는데 거래가 된 겁니다. 자,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오늘의 주제는 불법 고수익 투자, 당신의 선택은? 이라는 부분입니다. 이 채널에서 돈 되는 정보는 안 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투자의 세계에 오면은 착한 거보다 돈 버는 게 좋잖아요. 사모펀드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수익을 냅니다. 준법 시민들이 눈탱이 맞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. 법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. 우리 사실 법 지켜가지고 어디 늦게 가는 거 건너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. 근데 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면 버틸 수 없으실 분들 많을 겁니다. 금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홈쇼핑에서 골드바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. 뉴스 한번 볼까요? 자, 불안한 정세가 낳은 황금 특수, 홈쇼핑 금 매출액 700% 증가. 트럼프 때문에 홈쇼핑 특수,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금에 투자하신다는 의사결정 매우 존중합니다. 편한 게 좋은 거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한다는 것도 존중합니다. 다만 홈쇼핑 골드바가 너무 비쌉니다. 귀금속, 특히 막 귀걸이, 목걸이 뭐 이래가지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는 거라면 또 다른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골드바는 싸게 사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요 아까 잠깐 나왔던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골드바 30g은 6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임에도, 자, 우리 보통 금 거래할 때 그람 안 쓰잖아요. 그람 안 쓰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국내 금 시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람당 현재 14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 살짝 올라갔던 때 혹시 이때일지 모르잖아요. 보시면은 자, 30g이니까 제일 비쌌던 때로 해서 168,500원 곱하기 30. 보이시나요? 500만 원입니다. 500만 원. 자, 금이 장중 가장 비쌌던 때 가격이 500만 원인데 홈쇼핑에서는 600만 원 넘게 팔고 있는데 거래가 된 겁니다. 자,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우리가 보통 금 거래할 때 한돈 하는데 홈쇼핑에서는 금을 거래할 때 그람으로 해요. 사람들 좀 헷갈리게 하려고. 국제 표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국제 금 거래는 온스로 합니다. 온스. 홈쇼핑에서 비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은 금 가격을 헷갈리게 놓는 거예요. 동네 금가게 가면 한돈에 얼마예요? 이러는데 홈쇼핑에서는 우리 몇 그램에 얼마예요? 이러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본다면은 홈쇼핑 이놈들 역시 나쁜 놈들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영상 제작할 필요가 없었겠죠. 홈쇼핑이 물건을 팔면서 마진 남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? 사실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문제인 겁니다. 부가가치세. 자, 주법 투자에 물음표 붙어 있습니다. 물음표 신경 써서 보세요. 자, 금을 현물로 매입하게 되면은 10%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. 물건 우리 소비할 때 세금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오늘 탈세를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요. 너무나도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. 금지금 불법 거래라는 거를 네이버에 치시면 이런 기사가 엄청 나옵니다. 금시장 편법 거래, 세금 안 내는 거물들, 면세금으로 5,600억대 세금 도둑질? 말이 돼? 5,600억? 금지금 불법 거래 유통사업자 유죄 확정, 심판원 810억, 530억, 미쳐버리겠다. 2조 원. 네,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? 이게 큰 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서 48억 포탈한 업자 구속, 삼성물산 등 대기업긴 이 준법 투자의 물음표. 홈쇼핑으로 했더니 부가세를 냈잖아요. 홈쇼핑 안 가고 금 투자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? 동네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뉴스를 보시면은 무서운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. 금값 폭등에도 자, 금은방 웃돈 요구.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. 엄청나게 최근 기사는 아까 거 몇 년 전이었잖아요. 7일 전, 3주 전, 뭐 올해 1월 해가지고 뭐 금은방 호가는 천차만별, 신용카드 구매 관련 뭐 등등등,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가격 등등등. 이거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. 금빵 주인 나쁜 놈. 근데 생각을 조금 잘 해보시면 되는 게 이분들 사실 좋은 분들이에요. 부가세 안 내게 해주시겠다는 좋은 분들이거든요. 야, 니네 홈쇼핑에서 500만 원짜리 금 사는데 부가세 뭐에 600만 원 줬다면서 야, 나한테 사면은 부가세 안 내고 싸게 줄게. 이거 해주신 분들이에요.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 벌써 흔들렸을 겁니다. 준법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 안 내고 해주겠다는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. 주변에. 자,
이거 보면은 사실은 카드 안 받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. 옛날에는 금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은방이에요.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부가세 안 내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냐? 사실 과거에는 무자료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. 이게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매출을 하면 상대방은 매입입니다. 매입이 있으면은 매출을 줄여도 소용이 없어요. 금은 출발부터 공산품이 아닌지라 매입 증빙 없이 가게에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은방에서는 매출만 없던 것처럼 하면은 부가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. 금을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실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. ETF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. ETF 투자 많이 하고 계시고요. 은행에 가서는 골드뱅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뉴스에 나왔던 KRX 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 살짝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실물 매입을 하면은 아까 준법 투자냐 아니냐 얘기 드렸지만은 법적으로 하면은 매입하실 때 부가세 내셔야 돼요. 10%. 대신에 실물로 투자하신 경우에는 차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반면 ETF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살 때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반면에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돼요. 수익에 대해서 15.4%. 이것도 웃깁니다. 국내 ETF 투자하신 분들은 15.4% 내고요. 해외 ETF 투자하신 분들은 해외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22%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. 이런 차이 좀 있다는 거 아시고요. 은행에 골드뱅킹을 맡기더라도 차익에 대해 15.4%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. 반면 부가세는 안 내도 되고요.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KLX 금투자는 완전 비과세예요. 살 때 부가세 안 내도 되고요. 팔 때 차익에 대해 과세를 안 해도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준법 투자 해야 되겠죠. 준법 투자. 물음표 없어졌습니다. 준법 투자. 사모펀드가 법을 지키는 한에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잖아요. 우리도 금 투자하면서 세금 최대한 적게 낼수록 수익이 극대화 된다는 거예요.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. 차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KRX 금 투자 이렇게 하면은 부가세 안 내고 차익에 대해 비과세라 수익률이 좋지만은 단점이 존재합니다. 단점. 현물 매입인데 실물 매입이 아니에요. KRX 금 투자를 하시면은 금 현물을 산 거예요. 금 현물을 산 건데 그 금을 저한테 주지 않아요. 불안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금 달라 그러면 돼요. 나 금을 좀 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부가세를 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금 투자할 때 목적 중 하나가 안전자산이에요.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 하면은 뭐 가격 변동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 가격 변동 엄청납니다. 막 위아래로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사시에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물은 들고 가면 돼요. 우리 집에 있던 골드바는 주머니 탁 챙겨가지고 가면 되는데 KRX에 맡겨놨던 금은 뭔 일이 생기면 갖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건 사실은 ETF나 골드뱅킹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궁금한 건 우리 근데 도망갈 때는 어디 있나요? 금 투자 목적이 말 그대로 수익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부가세를 내가면서 현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? 수익이 목적인데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ETF나 골드뱅킹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? 수익이 목적이라면은 세금 안 나가는 KLX 금 투자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. 훨씬 효율적. 진짜 위험해지면 나 비행기 타고 미국 갈래, 뭐 배 타고 어디 가려고 배 준비해놨어. 이런 분들. 안전자산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사실은 불법적으로 부가세 안 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거 얘기하면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 금목걸이, 금팔찌, 귀걸이 이런 거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주법 투자 얘기하면서 아까 500만 원짜리 금 600만 원에 홈쇼핑으로 금 산 사람들 비웃으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금 ETF나 골드뱅킹 한다고 좋아하셨다면은 ETF 투자한 거 골드뱅킹 하신 거 수익 나면 세금 내야 되는데 KRX 금 투자 한다면 세금 안 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. 똑같이 금에 투자하는데 ETF나 골드뱅킹 투자하면은 수익에 대해 세금 내야 되고 KRX 금 투자하면은 세금을 안 낸다면은 굳이 돈 더 나가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또 안전자산 해가지고 비트코인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. 전쟁 나면 내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이런 생각 해본다면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